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구독 양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허기가 져요. 여러분의 구독 양식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양식으로 저의 허기진 데를 채워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오늘은 FBI 일론 머스크 수사나 기부도 돈벌이 수단이다. 해커 몸값으로 500만 달러 지급했다고? 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사기꾼인가 일론 머스크? FBI 일론 머스크 수사 임박했나? 저는 2017년과 2018년에 한국에서 코인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에 대한 교육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LA로 돌아온 뒤로는 이곳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코인을 잊고 살았는데요. 한국에서 코인에 대한 정보가 밀려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까지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 구매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까지 만들어 신뢰가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것이라고 광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말이죠. 이 인간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갑자기 또라이 짓을 했어요. 올 2월에 15억 달러,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3월에는 비트코인을 테슬라 전기차 구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를 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인간 테슬라 신용도를 확 추락시켜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기분은 완전히 똥 씹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5월 12일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전 세계적인 코인 광풍을 촉발시켰던 머스크가 갑자기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화폐는 일제히 급락하고 전 세계 주식, 금융, 선물 시장까지 조용하고 스물스물하지만 강력하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 선언 이후로 내세운 것은 비트코인 채굴에 석탄 등 화석 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하면서 전력 소모가 심각해져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이 이유라는 것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순전히 전기로만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머리에서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단 말인가요? 참나 웃기는 이유죠. 그래도 일론 머스크의 이런 변심에 대하여 그의 편을 들어준다면 뭔가 미국 금융당국과의 거래가 있었다고 추측이 가능하죠. 최근 코인, 즉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일론 머스크 정도라면 정부 관계자들과 뭔가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커에게 500만 달러의 몸값을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으로 지불했다는 설도 비트코인 다량 보유자로서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간단합니다. 먹튀를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단타는 이래서 위험하다니까. 아무튼 사회적 혼란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조만간 미국 수사당국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부를 하면 할수록 재산이 증가하는 사람들, 부자들의 기부 행위는 위선 중 한 가지다. 우리가 기부 문화에 대하여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본받자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스포츠 선수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진출 선수들도 기부를 많이 하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저도 기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꿈을 한번 꿔보았습니다. 내가 로또에서 1억 달러, 즉 1천억 원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까? 제 꿈은 미국과 한국의 각각 장학재단이나 구호재단을 설립하여 각각 1천만 달러, 즉 100억 원씩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자와 직원을 나의 가족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재단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을 것이고 재단의 경영과 근무를 하는 나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은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부를 한 돈이 나나 나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도 비난은 받겠지만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억만장자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싱크탱크가 기부를 약정한 억만장자 62명을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곳에 기부해서 절세하는 수법으로 현금 축적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의 많은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싱크탱크 정책연구소, 영어 약자로 IPS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발간한 부자들의 기부 보고서를 보면 자선단체 기빙플레지에 기부를 약속한 억만장자 62명의 재산은 2010년 3,760억 달러, 약 447조 1천억 원에서 10년 후인 2020년 7월 현재 7,340억 달러, 약 872조 9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부자들의 재산은 더욱더 증가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부자들만의 재정 경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빙 플래지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가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IPS는 기부를 약속한 억만장자의 재산이 늘어난 데는 이들이 재산을 늘려가는 속도가 기부 한계를 넘어서는 점도 일부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억만장자들이 가족이 설립한 재단 등 사립재단이나 기부자 조언기금에 기부하면서 세금을 덜 내게 되어 결국에는 현금을 쌓아두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부금으로 설립된 수많은 재단은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에 조성한 기금의 운영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기부자 마음대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IPS에 따르면 미국 전체 자선 기부액 가운데 현장 자선단체가 아닌 재단에 기부된 자금, 그 비율은 1989년 4%에서 2019년 12%로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감세 혜택을 받는 사립재단은 2005년에 7만 1,097개에서 2019년에 11만 9,791개로 68%나 증가했으며
이들의 자산은 같은 기간 5,510억 달러, 즉 약 654조 9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달러, 1,426조 4천억 원으로 무려 1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기부자로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한 맥켄지 스콧을 기부의 모범으로 꼽았는데요. 그녀는 감세 혜택이나 자산 증식이 가능한 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현장 자선단체에 직접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기부한 돈에 대해서 조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못하는 단체에 기부를 한 겁니다. 스콧은 도대체 이혼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혼 합의금 가운데 17억 달러, 약 2조 207억 원을 인종평등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116곳에 나누어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다 보니 그동안 운동선수들이 미국에서 큰 돈을 벌어서 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하는 행동이 오로지 순수하지만은 안 했구나 하는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리언장자, 즉 억만장자들의 기부 행위도 순수하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커에게 약 500만 달러 지불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커에게 약 500만 달러 지불설 확인 거부. 러시아 조직으로 보이는 해킹 조직으로부터 해킹당하여 미 동남부 지역의 정유 수요크와 정유 사재기 대란을 가져온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아실 겁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에서 정유 제품 공급을 위한 가장 큰 파이프라인 시스템입니다.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약 5,500마일인데요. 텍사스와 뉴욕 사이에서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정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조직으로부터 해킹당해서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정유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5월 13일 현재는 상당히 복구가 된 상태로 다음 주에는 정유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커에게 몸값으로 거의 500만 달러, 즉 50억 원을 지불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소식통은 블룸버그 통신에게 해커의 공격을 받은 후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약 5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해커가 대금을 받은 후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측에 네트워크를 복원할 수 있는 해킹 해독 암호를 제공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에 대하여 몇몇 미국 언론에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바이든 행정부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해커에게 돈을 지불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정치가들이 해결할 문제이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일상생활에 불편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이든 정부를 흠집내려는 우파들이 설쳐대겠지만 그 누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한 국민 경제에서 정유 공급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국민의 일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영광적인 양식과 응원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